시쿵 시즌4는 시의 테마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문학으로 삶을 논하고 문학으로 세상을 읽는 김은자 시인입니다. 봄이 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하고 싶으신가요? 어떤 마음으로 봄을 맞고 싶으신지요? 어떤 분들은 봄이 오면 창문 활짝 열어놓고 봄맞이 대청소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봄이 오면 먼지들이 더 많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청소까지는 모르지만요. 먼지 좀 털고 깨끗한 마음으로 봄을 맞고 싶은 것은 사실입니다. 상쾌한 마음으로 봄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 누구에게나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요, 자전거를 타고 싶다라는 분들도 있던데요. 그런가 하면 봄이 오면 좋은 시를 많이 읽고 싶다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시쿵 이 시간이 딱인데요. 시를 시간 내서 읽는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봄이라는 것이 핑계 대기 딱 좋은 계절인 것은 맞습니다. 기분이 싱숭생숭하고 집중이 좀 안 될 때요. 요즘 같은 때요. 도대체 왜 그래? 라고 물으면요. 봄이잖아요. 라고 말해도 익스큐스가 되는 계절. 왜 내가 싱숭생숭하고 집중이 안 되는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는 계절. 그런 계절이 우리에게 봄입니다. 시쿵은 시의 효과가 어떻든지 시대적 배경이 어떻든지 그런 교과서적인 지식에서 다 떠나서요. 시를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으로 한번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시를 읽으면서 함께 가슴이 간질간질해지기도 하고요. 꽉 막힌 듯 답답해지기도 하고요. 또 시원한 카타르시스를 느끼기도 하고 먹먹해지기도 하고 어떤 감정이든 마음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건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사람을 이해하면 시를 이해할 수 있어요. 바꿔서 말하면 시를 이해하면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 번도 여러분들을 만난 적은 없지만요. 방송으로나마 이렇게 시를 나눈다는 것은요. 이 차가운 세상에서 우리는 타인에게 위로받는 사람들이고 세상이 우리에게 모질어지기를 요구하지만 냉소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지금 어디선가 울고 있는 이에게 혼자가 아니라고 손 내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시인이 될 수는 없겠지만요. 시적인 삶을 꿈꿀 수는 있는 거니까요. 오늘도 우리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시를 공감하면서 깊은 울림 같은 삶을 나눠보겠습니다. 다행인 것은요, 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봄 앞에 마주보고 서 있습니다. 봄에는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문학으로 삶을 나누고 시 한 편으로 세상을 읽는 문학 프로 시쿵 시작하겠습니다. 시쿵 시즌4는 한 달씩 같은 테마의 시들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같은 주제의 시들을 나누면서 같은 주제라 할지라도요. 시인들에 따라서 너무도 다르게 노래를 하니까요. 이렇게 다르게 시를 쓰고 생각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와 다른 남이 이해가 되면서 공감하게 되는 시간이죠. 앞면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옆면을 보는 사람도 있는 거고요.
정면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너머를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예술이 있고 문학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4월 한 달은 봄을 맞는 마음으로 봄에 대한 시, 봄이면 떠오르는 시 등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시를 저의 해설과 곁들여서 소개하다 보면요. 그 시가 여러분의 가슴을 탁 치고 들어와서 탁 치고 들어올 때가 있을 거예요. 많이 공감해 주시고요. 이 시간과 문학과 시를 좋아하는 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좋은 시 여러분들에게 퍼나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봄에 관한 주제의 시들을 오늘도 2편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소개해 드릴 시는요. 이성부 시인의 봄이라는 시입니다. 봄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 새로움을 기대하는 소망이 느껴지는 시입니다. 이 시가 쓰여졌을 당시만 해도요. 이 시는 자유와 민주를 상징하는 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시가요.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봄이라는 상징적 의미로 해석해도 좋지만 봄이라는 계절로 해석해도 충분히 우리 마음을 설레고 남는 시입니다. 봄을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지 첫 시기부터 느껴지잖아요.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도 너는 온다 라는 시기요. 정말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겨울에 다 죽은 땅 같은 데도 오고 봄이 오겠어? 라고 희망마저 잃어버렸을 때도 어느 날 문득 발밑에 봄꽃이 봉긋 돋아나는 것을 봅니다. 자연의 섭리죠. 올 때 되면 다 오는 겁니다. 시인의 봄을 표현하는 언어들이 너무 재미있고 참 인간적이라 시를 더 가깝게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어디 뻘밭 구석이나 썩은 무릉덩이 같은 데를 기웃거리다. 그러니까 봄이 그렇다는 거예요. 시인이 얼마나 봄을 기다렸으면 구석에 박혀서 꼼짝도 안 하고 있거나 썩은 물덩이 같은 데서 기웃거린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요즘 벌써 우리는 느끼잖아요. 올 듯 올 듯 다시 추워지고 아니 4월인데 봄이 확 와야 하는데 비도 을씨년스럽게 내리고요. 내놓은 화분들이 밤새 추위에 냉해를 입은 것 같기도 하고 봄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뻘밭 구석에 박혀 있는 거야? 썩은 물 웅덩이 같은데 기웃거리고 있는 거야? 이런 표현 나올 수 있죠. 아직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말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더 재미있게 기다리는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한눈 좀 팔고 싸움도 한판 하고 이 시기는 정말 너무나 인간적인 표현이죠.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 다급한 사연 듣고 달려간 바람이 흔들어 깨우면 눈 비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시를 읽다 보면요. 아름다운 은유와 그 의인법에 감탄할 때가 있어요. 이 시기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하기사 세상 모든 것에 생명을 부여하지 않는다면요. 세상 모든 것을 의인화시키지 않는다면 하다못해 오래전에 죽어서 책상이 된 나무에게도 호흡을 느끼지 못한다면 벽 하나에게도 숨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시를 쓰겠습니까? 시인은 봄을 마치 사람처럼 대해요. 바람이 흔들어 깨우면 눈 비비며 더디게 온다 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겨울이 혹독할수록 겨울이 길수록 더디게 오는 게 봄이겠죠. 더디게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 라는 시기에서는요. 그 마침내라는 표현에서 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봄에 대한 신념, 신뢰, 봄은 꼭 온다 라는 믿음이 느껴지면서요. 그런데 막상 봄이 오면 너를 보면 눈부셔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
입을 열어 외치지만 소리는 굳어 나는 아무것도 미리 알릴 수가 없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봄이 왔는데 봄이 너무 눈부셔서 일어나서 맞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이 길수록 너 봄 맞아? 봄을 만나는 기쁨도 크겠죠. 입을 크게 벌리지만 소리는 굳어버리게 만든다는 봄. 감격이 얼마나 컸으면 그렇겠습니까? 근데 이 시는 마지막 시기가 클라이맥스인 것 같아요. 가까스로 두 팔을 벌려 안아보는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이 시기요. 온갖 역경을 극복하고 봄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눈보라도 헤치고 비바람도 뚫고 바람에 밀려서 물구덩이에 박혀 있다가 그러나 결국 돌아온 봄. 그 보물이요. 먼 데서 이기고 온 사람. 온 사람도 아니고 돌아온 사람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정말 압권입니다. 승리하고 돌아온 봄에 대한 예찬일 이렇게 사람으로 표현하네요. 돌아왔다는 것은 회귀했다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한 번 온 것이 아니라 돌아서 그러니까 어려운 시간과 추운 시간을 충분히 견디어서 돌고 돌아서 있어야 할 자리에 왔다는 말이 돌아왔다는 말일 겁니다. 저는 이 시에서요. 봄을 사람으로 표현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시의 의인화를 이해하면 시가 더 자세히 보이거든요. 봄은 계절의 봄이 아니라 내 인생의 한 부분으로 올 때 이 시는 완벽히 이해가 되는 시입니다. 상당히 상징적이면서도 희망적인 시예요. 나한테 펼쳐질 새로운 것에 대한 희망, 신념을 선사해주는 시기도 합니다. 봄이 온다는 확신에 마음을 들뜨게 해주잖아요. 참 고무적인 시죠. 이 시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봄처럼 내가 간절하게 기다리는 대상은 뭘까? 내가 기다리는 대상은 지금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오고 있는 중일까? 내가 기다리는 대상이 마침내 나에게 올 때 나는 어떻게 할까? 내가 기다리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나는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하는 시입니다. 이 시를 쓴 이성부 시인은요. 1942년 전남 광주에서 출생했습니다. 경희대학교 국어국문과를 졸업했고요. 1962년 현대문학 추천 완료로 등단했습니다. 1967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우리들의 양식이라는 시가 당선되었고요. 현대문학상, 한국문학작가상, 공초문학상, 영랑시문학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이렇듯 봄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 돌아오는 것에 대한 감격을 노래한 시가 있는가 하면요. 이번에는 좀 가벼우면서도 위트가 있으면서도 우리로 하여금 무한한 자유로움을 느끼게 해주는 시 한 편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몇 년 전에 뉴욕에 오셔서 뉴욕 동포들과 또 시 얘기 많이 나누신 시인이죠. 섬진강 시인, 김용택 시인의 봄날이라는 시입니다. 낭송은 제가 하겠습니다. 봄날, 김용택. 나 찾다가 텃밭에 흙 묻은 호미만 있거든. 예쁜 여자랑 손잡고 섬진강 봄물을 따라 매화꽃 보러 간 줄 알거라. 나도 모르게 웃음이 킥
하고 터지는 시입니다. 김용택 시인의 시 가운데서도 가장 앙큼 발랄한 작품이 바로 오늘 소개한 이 봄날 아닐까 해요. 흘, 또 호미, 그 이미지는 참 건강한 자연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바쁜 삶에 지친 도시인들에게 호미 자루를 쥐고 흙을 만지는 일은 꿈 같은 일이기도 합니다. 한국에는 벌써 섬진강 서쪽 구례길이 매화로 그득 피어났다고 하던데요. 그 매화가 시들기 전에 동쪽 편 하동에선 벚꽃이 피어납니다. 가장 아름다운 강변길 중에 하나죠. 봄날에 생기 올라오는 흙밭에서 호미질을 하던 건강한 남자가 이 봄날에 말입니다. 호미자루 던져지고 사라졌다면 어디겠습니까? 그가 갈 곳은 딱 한 곳입니다. 매화꽃 구경, 꽃 구경. 그것도 예쁜 여자 손목 잡고 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봄을 마냥 설레게 해주잖아요. 무한한 자유를 느끼게 해주면서요. 이 시는 특별히 해설을 하지 않아도 몸으로 이해가 되는 시입니다. 특별한 해설이 필요 없는 시가 사실 좋은 시거든요. 호미질 봄날, 예쁜 여자, 섬진강, 매화꽃 이런 단어들이요. 그 듣기만 해도 봄이 물씬 느껴지잖아요. 그런 게 사는 맛인데 말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떤 대단한 것을 갈망하면서 이렇게 방황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용택 시인은 실제로도 참 유쾌한 시인입니다. 유머도 많으시고요. 웃음도 많으세요. 저와도 개인적 친분이 있습니다만 다 접고 지금은 임실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시에 전념하고 있는데요. 전화로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집 앞에는 섬진강이 흐르고 있다고 하면서요. 이 시를 읽으면서 호미 내던지고 나가고 싶은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괜히 등짝 스매싱 맞지 마시고요. 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어쩜 이렇게 짧은 분량 속에서 섬진 강변의 아름다운 봄 경치를 그려주고 또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낭만을 그려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호미 내던지고 예쁜 여자랑 손잡고 마치 소꿉놀이 하는 듯한 이 동심의 세계를 보여주면서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내잖아요. 짧은 시 속에 물욕 없이 살아가는 낭만이 보여지면서 순수한 마음이 보여지면서 섬진 강변의 아름다운 봄 경치가 잘 그려지는 시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묵직한 철학적 사유가 담긴 시도 좋지만요. 그런 시도 문학적으로 참 가치가 있지만요. 이렇게 김용택 시인의 봄날처럼 툭 우리의 감성을 상큼하고 신선하게 쳐주는 시도 좋은 시입니다. 이 시를 쓴 김용택 시인은요. 1948년 전북 임실에서 태어났습니다. 순창 농림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그 이듬해에 우연히 친구들을 따라서 교사 시험을 보고 21살에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서 교직 기간 동안 자신의 모교이기도 한 임실 우남초등학교 마암분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시를 쓴 시인입니다. 1982년 창작과 비평사에서 섬진강 1 외 8편의 시를 발표하면서 등단했고요. 이때가 나이 35세였는데요. 시집으로는 섬진강, 그리운 꽃편지, 울고 들어온 너에게 등 여러 편이 있습니다. 김수영 문학상, 서울시 문학상, 윤동주 문학대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문학에도 흐름이 있습니다. 그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에 유행하는 그 문학적 흐름이 있는데요. 김용택 시인은요, 문학적 흐름에 얽매이지 않고요. 그러면서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로 독자들을 감동시킨 시인입니다. 자연의 삶을 한복판으로 끌어들여서 참 절제된 언어로 감히 김소월과 백석을 잇는 시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시인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고향인 전북 임실 진매마을 그 시골에 머물면서 글을 쓰고 있는 보기 드문 작가죠. 문화의 중심지인 서울이 아닌 곳에서 쓰여지는 작품들이 가끔은 작품들은 쉽게 대중들의 시선을 끌지는 못하는 면도 있지만 오늘 나눈 이 봄날처럼요. 이렇게 상큼하고 풀잎 향기 느껴지는 시를 누가 쓸 수 있겠습니까? 김영택 시인만이 쓸 수 있는 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봄에 관한 두 편의 시를 나누어 봤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좋은 시, 좋은 해설로 봄처럼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은자였습니다.